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 인디케이터에서 X 스케일의 마커 값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서 X 스케일의 마커 값,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에 그래프가 이제 두 개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이 위에 같은 경우는 X 스케일의 마커 값이 0하고 100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개의 값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X 스케일의 마커 값을 예를 들어서 이 아래와 같이 5개의 마커 값으로 표현하고 싶은 경우에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X 스케일의 마커 값을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퍼티 노드 속성을 이용해서 변경을 해볼 텐데요.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하나가 있겠고,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서는 0에서 100 사이에 이제 그 원소가 총 100개인 랜덤 데이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0에서 1 사이에 이제 랜덤 데이터가 원소 개수가 총 100개인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입력으로는 X 스케일의 마커 개수를 선택할 수 있는 열거형 컨트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거형 컨트롤에서는 마커의 개수가 2개, 3개, 4개, 5개까지 이 4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겠고, 그 다음에 VR을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겠습니다.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 우선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포르프를 이용해서 원소가 총 100개인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 겁니다. 근데 1차원 배열 데이터의 원소는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해서 0에서 1 사이의 랜덤 데이터, 부동 소수점형 실수형 랜덤 데이터를 만들어서 원소 개수가 총 100개인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하겠고요. 그리고 X 스케일 마커 개수라고 하는 프로퍼티 노드 속성 중에서 값 신호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프로그램적으로 이벤트를 발생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X 스퀘일의 마커 개수를 2라고 2개라고 하는 값을 선택을 했을 때 이벤트를 발생시켜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I가 실행이 되면은 포르프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할 데이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벤트를 발생시켜주게 되겠는데, 화일 루프가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그래프 인디케이터에서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벤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X 스케일 마커 개수의 값이 변경됐을 때 이벤트인 관련된 코드가 수행이 됩니다. 이 코드에서는 X 스케일의 마커 개수 값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값이 2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드 코딩을 해서 마커가 0하고 102개가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속성 중에서 X 스케일의 마커 값이라고 하는 속성의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X 스케일의 0하고 102개의 값이 표시가 되겠고요. 3개인 경우에는 0, 50, 100 이렇게 3개를 하드코딩 하겠고, 4개인 경우에는 0, 35, 75, 100 해서 4개의 마커 값을 등록을 해서 4개가 표시되도록 운영할 거고요. 5개인 경우에는 0, 25, 50, 75, 100이라고 하는 마커 값을 설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 왼쪽 하단의 그림에서와 같이 5개의 마커 값이 표시가 되도록 운영을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론이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그래프 X 스케일 마커 값 변경하기라고 하고 있고요.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랩뷰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놓으시겠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바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할 데이터를 만들 텐데요. 구조에서 포루프를 이용해서 포루프의 루프 카운트 값은 제가 100으로 하겠고요. 포루프 안에서는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난수 함수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관련된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 주게 되어 있고, 포루프의 출력으로에서는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1차원별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화일 루프를 이용을 해서 화일 루프의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화일 루프 안에서는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을 그래프라고 하고 있고요. 프론트 패널로 가셔서 이 1차원별 인디케이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대체에서 실버에서 그래프에서 웨이브폼 그래프로 바꿔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그래프 인디케이터로 이제 대체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이 지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컨트롤 하나 만들어 주시겠고요. 그리고 화일 루프 안에서는 이벤트 구조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 구조를 추가하시겠고요. 여기에서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핸들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는 새 값을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으로 연결을 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제 거짓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까지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패널에서 정지 버튼에 대한 라벨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100개의 원소가 다음과 같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정지 버튼을 누르면 VI가 정지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우선 프론트 패널에서 열거형 컨트롤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서 링앤 열거형에 가셔서 열거형 실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X 스케일 마커 개수라고 하어 있고요. 아이템 편집에서는 아이템은 2개, 그 다음에 3개, 4개, 5개까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은 왼쪽으로 배치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좀 줄이겠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고요. 다음으로는 X 스케일의 마커 개수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이벤트 구조에서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시겠고요. 여기서 X 스케일 마커 개수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하나 등록하도록 하겠고요. 관련된 케이스에 컨트롤 값을 넣어 주시겠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케이스에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이 마커 개수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구조 같은 경우 항상 2개의 케이스만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속성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프 인디케이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생성에 프로퍼티 노드에서 X 스케일에 대해서 저는 마커 값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마커 값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공간이 협소하네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약간 더 줄이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값을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 마커 값 같은 경우는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설명이 나와 있죠. 1차원별 데이터고 원소는 배정도 데이터 타입이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관련된 부분에서 상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상수를 만드시고 Y를 지우신 다음에 원소가 2개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드래그해서 맥시멈으로는 이제 5개까지 표현할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겠고요. Y에 연결해 주시겠고, 2개인 경우는 0하고 100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이지 않네요. 그러면은
자, 화일루프 사이즈 좀 키우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구조도 사이즈를 좀 키우시겠고, 자, 관련된 케이스도 키우시겠고, 원소를 좀 더 잘 보이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 맞춤을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3개인 경우는 이제 0, 자, 여기 보면은 50, 100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50, 다음은 100으로 하겠고요. 그래서 3개인 경우는 관련된 값을 하드코딩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4개인 경우는 자, 0, 35, 75, 10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0, 35, 그 다음에 75, 자, 100으로 하겠고요. 자, 관련된 값을 복사하셔서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5개인 경우에는 0, 그 다음에 25, 50, 75, 자, 100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 어느정도 코드가 완성이 됐고, 그런데 VI가 시작이 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마커 값을 2개로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X스카일 마커 개수에 대해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서 값 신호를 속성을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이 관련된 속성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적으로 이벤트를 발생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수를 하나 인가해 주시겠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2개의 마커가 표시가 되도록 운영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고요. 자,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마커가 2개만 표시가 되죠. 0하고 100 2개만 표시가 되겠는데, X스케일 마커 개수를 3개로 하시게 되면은 0, 50, 100 3개로 표시가 되겠고요. 4개를 표시하게 되면 0, 35, 75, 100이 되겠고, 5개를 하시게 되면 0, 25, 50, 75, 100 이렇게 마커 값 5개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관련된 부분은 제가 주석으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X스케일의 마커 값이죠. 그래서 X스케일의 마커 값이 되겠습니다. 자, 꼭셀을 해서 1차원별 데이터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랩뷰에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X스케일의 마커 값을 프로그램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